지금부터는 수면 양말로 인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수면 양말은 털이 있어서 바느질 했을 때 바느질 실이 감춰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인형을 만들었을 때 특히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털 인형이 대부분은 그렇지만 털 때문에 아이가 뭐든 입으로 가져가는 시기나 강아지가 입으로 앙앙거리며 놀기에는 추천하지 않는 인형이고요. 하지만 수면 양말 특유의 보드라운 촉감의 털과 말랑함이 만나서 완성해 보시면 그 어느 인형보다 포근함이 느껴지는 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양말의 뒤꿈치를 제외하고 만들어 볼 거라 뒤꿈치 부분에 이쪽 면은 가위로 잘라내 줄게요. 잘라주기 전에 양말 뒤꿈치 부분을 활용한 인형 예시를 보여드리면 코끼리 같은 경우 뒤꿈치까지 그대로 활용해서 불룩한 배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엉덩이 쪽으로 활용을 하면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양말은 이런 점이 최강 장점이기도 하죠. 일부러 입체감을 주는 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불룩한 배와 앉은 모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강의는 양말 모양에 제한되지 않고 양말을 하나의 원단이라 생각하고 허락된 면적 안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수면 양말 두 짝을 잘라주고 뒤꿈치를 위로 오도록 펼쳐두고 둘레를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준 다음 뒤꿈치가 있는 면은 잠시 놔두고 나머지를 우선 사용해 줄게요. 뒤꿈치는 나중에 사용할 거라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털 원단을 사용할 때는 테이프나 돌돌이가 있으면 옆에 준비해 두고 매 작업시마다 날리는 털을 테이프로 붙여주면 털 날림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평평한 곳을 2장 준비한 다음 안쪽 면과 겉면을 확인해 주세요. 발가락 부분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 매끈한 부분이 겉면입니다. 겉면이 마주 보도록 놓고 2장을 잘 포개어 주세요. 움직이지 않도록 시침질로 고정해 줄게요. 시침질은 티가 잘 나는 발색 실을 활용해 주세요. 시침핀으로 고정하셔도 되지만 수면 양말이라 작업하다 보면 시침핀이 털 사이로 쏙 숨기도 하기 때문에 손을 찔리기 쉽더라고요. 꼭 시침질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편하신 방법대로 2장의 원단을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듭 지은 실을 준비하고 듬성듬성 크게 바느질해서 고정해 줄게요. 어차피 다시 뜯어내버릴 실이니까 예쁘게 바느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듭 지어주세요. 원단을 고정했으면 몸통 도안을 올려서 따라 그려주세요. 발끝 부분 절개선이 거슬린다면 도안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따라 그려주시거나 도안 길이가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아래로 내리고 도안이 길다면 절개선이 위치한 곳으로 올려서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최소 5mm 정도 시접이 남는지도 체크하며 따라 그려주세요. 시접은 1cm 정도를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안을 따라 그려줄게요. 한 번에 그리려 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서 그려주세요. 시접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도안을 살짝 안으로 이동시켜 그려줄게요.
이렇게 모두 그려주었습니다. 창구멍도 꼭 표시하시고요. 그런 다음 박음질로 고정해주세요. 매듭 지어준 실을 준비합니다. 수면 양말의 경우 매듭을 지어도 워낙 잘 빠지기 때문에 처음 시작에서는 두세 번 정도 감침질 한 후에 박음질을 시작해 줄게요. 창구멍에서 한 땀 정도 앞에 바늘을 빼주고 다시 돌아가서 뒤로 한 땀을 이렇게 한 번에 바느질해서 빼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바느질해서 빼내주고 이런 감침질 작업을 두세 번 정도 해주어서 시작을 단단하게 고정해준 후에 박음질을 시작합니다. 박음질 방법 기억하시죠? 되돌아가서 감침질보다 크게 한 땀 앞으로 되돌아가서 감침질 바로 앞쪽에 바늘을 꽂아 한 땀 앞으로 지금부터는 박음질 하듯 계속해서 돌아가서 한 땀 앞으로 반복해 주어 창구멍을 제외한 곰 몸통 전체를 박음질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바느질한 실을 당길 때 너무 세게 당겨도 문제가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바느질 부분이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적절히 힘주어 당겨주세요. 처음에는 힘 조절에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역시 계속 바느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적절히 당김을 기억하되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창구멍을 제외하고 전체 바느질 하고 올게요. 참, 바느질 하다가 실이 모자란 경우에는 살짝 집어 매듭 짓는 방식으로 매듭 지은 후에 다시 실을 연결해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실을 너무 짧게 남기지 마시고 여유를 두어야 매듭 지어 줄 수 있어요. 새로운 실을 연결한 후에 다시 바느질을 할 때는 끝난 지점이 아니라 두세 땀 이전 위치에서 다시 시작해 줍니다. 끝까지 박음질 해주고 올게요. 전체 박음질 했으면 끝부분에는 반대로 돌려 되돌아가는 박음질 3땀 정도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듭 지어 마무리합니다. 매듭도 기억하시죠? 원단을 살짝 떠서 고리가 생기면 한번 꼬아서 당겨주고 이런 작업을 두세 번 반복해준 다음 남은 실은 잘라내주세요. 모두 바느질 했으면 앞서 시침질 했던 실은 잘라서 빼내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팔과 귀도 작업해 줄게요. 팔과 귀는 앞서 뒤꿈치 부분 원단을 겉면이 마주 보도록 2장 겹쳐 시침질로 고정해주고 시침질을 해왔고요. 팔과 귀는 2개씩 그려주어야 합니다. 도안을 따라 그려 준비해주세요. 도안을 옮겨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시접 여유를 생각해서 가장자리 뿐만 아니라 팔과 팔 사이에도 시접 여유를 남겨두고 도안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1cm 이상은 남겨주세요. 팔의 창구멍은 여기, 귀도 2개 그려줄게요.
귀 창구멍은 이곳입니다. 코도 그려주세요. 첫 시작 부분 두세 번 감침질해서 튼튼하게 고정 후에 박음질을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첫 시작 부분만 한 번 더 해볼까요? 팔 부분 창구멍에서 한 땀 정도 앞에 바늘을 찔러 빼내준 다음 한 땀, 다시 돌아가서 또 한 땀, 두세 번 반복한 다음 박음질 시작. 다시 돌아가서 감침질보다 크게 한 땀 바느질하고 다시 돌아가서 감침질 바로 앞에 한 땀 바느질하고 다시 돌아가서 한 땀, 이렇게 계속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팔 2개, 귀 2개를 모두 바느질해서 가지고 올게요. 끝부분에 되돌아가는 박음질도 잊지 마시고요. 코는 창구멍 없이 전체를 박음질 해줄게요. 창구멍을 따로 내지 않아도 시작 부분의 감침질, 끝부분에 되돌아가는 박음질까지 똑같습니다. 바느질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모두 바느질이 되었고요. 털로 인해서 바느질 모양이 보이지 않아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바느질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는 꼼꼼히만 지켜주셨다면 이번에도 예쁜 인형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바느질한 부분 사진 찍어서 인증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곰인형의 솜을 채워볼게요. 지난 시간에 바느질했던 각 부분들을 준비해주세요. 바느질 선에서 시접 1cm 정도를 남긴 후 잘라줍니다. 1cm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경우 최소 0.5cm 정도 남겨주셔도 됩니다. 몸통과 팔, 귀, 코 모두 잘라줄게요. 바느질 선에서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1cm) 정도 여유가 남지 않는 부분은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창구멍 부분도 바느질할 곳에서 시접 여유를 생각하며 잘라줍니다. 다 잘라주었으면 뒤집기 전에 곡선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은 가위밥을 넣어야 하지만 수면 양말은 특히 더욱 워낙 신축성이 좋아서 가위밥을 잘못 넣으면 솜을 넣다가 점점 더 뜯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가위밥은 제외하고 바로 뒤집어 줄게요. 딱 한 곳을 넣어주자면 꺾임이 있는 목 부분 양쪽만 넣어줄게요. 살짝만 넣어줄게요. 가위밥은 세 번째 인형을 만들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팔, 귀, 코 부분도 잘라줄게요. 잘라준 후에 남은 원단 중 뒤꿈치 부분은 꼬리에 사용될 예정이니까 버리지 말고 보관해주세요. 코도 잘라주고 코, 귀도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모두 잘라주었으면 뒤집어 줄게요. 몸통을 뒤집을 때는 비교적 가느다란 부분을 먼저 일부 뒤집어 주고 창구멍에서 먼 곳을 찔러 전체적으로 뒤집어 줍니다. 다리를 먼저 찔러서 창구멍으로 빼내주고 반대쪽도 빼내줄게요. 찔러 빼낼 때 과한 힘은 원단에 구멍을 낼 수 있으니
살살 찔러 빼내줍니다. 창구멍에서 먼 곳인 머리 쪽을 찔러 창구멍을 빼내줄게요. 전체적으로 뒤집어준 다음 겸자나 막대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찔러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바짝 뒤집어줍니다. 팔과 귀도 뒤집어 줄게요. 귀 부분 창구멍이 이쪽에 있으면 반대쪽을 찔러 뒤집어 줍니다. 요 정도는 겸자 없이 손가락으로 뒤집어 주셔도 되고요. 문질문질해서 바짝 뒤집어 주세요. 나머지 귀도 뒤집어 주고 팔을 뒤집어 줄게요. 팔 창구멍은 여기에 있으니까 양쪽 끝을 찔러 뒤집어 줍니다. 끝을 찔러 뒤집어 주고 이쪽도 끝을 찔러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준 다음 꼭 모양을 잡아 주세요. 뒤집어 줄 때나 모양을 잡아 줄 때 힘을 과하게 주면 원단을 뚫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살살 찔러주세요. 뒤집어준 모습입니다. 코도 뒤집어 줄 텐데 바느질된 2장의 원단 중 한 겹만 잡고 가위 끝으로 한 장만 살짝 1cm 이내의 가위집을 내준 다음 뒤집어 줄게요. 가위집 내준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세요. 가위집을 넣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도록 꼭 주의하면서 뒤집어 주세요. 꼼꼼히 뒤집어 주시고요. 잘 뒤집어졌으면 솜을 채워줄게요. 솜을 채울 텐데 그 전에 창구멍 바느질 될 부분을 표시해 줄게요. 시접을 접어 넣어 봅니다. 이제 진짜 솜을 채워줄게요. 솜을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도 역시 가느다란 곳을 먼저 채워줄게요. 우선은 몸통으로 솜을 조금 넣어준 다음 몸통에서 다시 발끝부터 채워줄게요. 몸통을 채워준 다음 몸통의 솜 소량을 꺾어 넣어서 발끝부터 채워주세요. 발끝부터 솜을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는 느낌으로 채워주세요. 뭉치는 솜이 없도록 조물조물 주물러 가면서 차곡차곡 솜을 쌓아주세요. 입구 부분에만 넣어주고 다음 솜을 넣으면 자동으로 밀려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끝부터 차곡차곡 넣지 않으면 끝부분까지 솜이 고르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솜이 뭉쳐서 셀룰라이트처럼 울퉁불퉁한 인형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꼭 끝부터 차곡차곡 솜을 채워주고 조물조물 주물러 속에서 솜이 뭉치지 않도록 한 다음 다시 다음 솜을 넣어가며 채워줍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양쪽 발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이번에는 머리 쪽 끝부터 채워줄게요. 몸통에 남은 솜을 머리까지 밀어 넣어주고 넓은 면적이라 어느 정도 솜이 들어가야 하니 우선은 솜을 좀 채워주고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구석구석 끝부터 차곡차곡 채워갑니다. 머리 쪽으로 솜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잘 밀어 넣어주세요. 얼굴에 어느 정도의 솜이 들어갔으면 지금부터는 머리 끝부터 솜을 차곡차곡 다져 넣어줄게요. 주의하실 점은 신축성이 좋아서 밀어 넣을수록 원단이 늘어나면서 길쭉한 모양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솜을 넣지 않는 반대쪽 손은 머리 정수리를 받쳐 늘어나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계속해서 솜을 다져 넣어줍니다. 얼굴에 솜이 반 정도가 채워졌습니다. 솜을 더 채워줄게요. 더 채워준 후에 다시 머리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채워주면서 주물러 솜을 풀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수면 양말이라 집중하지 않으면 자칫 머리에 모든 솜을 채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모양을 만져가면서 원하는 모양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채워줘야 합니다. 주물러 모양을 잡아준 후에 전체적인 모습을 체크해보고 매끈하지 않고 솜이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으면 더 채워주어야 합니다. 취향에 따라 솜을 많이 넣으셔도 괜찮지만 너무 과한 것은 조심해 주시고 반대로 솜이 너무 적게 들어가도 흐물거리며 정말 안 예쁜 인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표정 만들 때처럼 멀리 보고 울퉁불퉁한 곳은 없는지 흐물거려 보이는 곳은 없는지 체크하면서 넣어줍니다. 솜을 끝까지 채우고 둘레치수를 안내 드려 볼 테니까 참고해서 솜을 넣으셔도 좋겠죠? 취향에 따라 만족스러울 때까지 솜을 채운 후에 몸통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몸통에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솜을 채워봅니다. 몸통도 역시 머리와 같은 방법으로 차곡차곡 솜을 넣고 주무르고 반복해주세요. 이번에는 목 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솜을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창구멍 가까이까지 솜이 채워지면 손을 이용해서 채워주셔도 됩니다. 솜을 가장자리로 다져 넣듯 밀어넣고 빈 공간이 생기면 다시 솜을 채우는 방식으로 끝까지 채워주세요. 다리와 몸통 경계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은 솜이 덜 들어간 상태로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되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더 좋아서 경계 부분에도 솜을 더 채워줄게요. 넣으며 조물조물 주물러주세요. 중간에 빈 부분은 다시 솜으로 채워주세요. 자, 솜을 모두 채웠고요.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할게요. 창구멍은 공그르기로 마무리 해주세요.
이쯤에서 머리 둘레와 배 둘레를 줄자로 재볼게요. 머리 둘레는 27cm, 배 둘레는 26.3 정도가 나오네요. 정답의 치수가 아니니까 참고만 하셔서 솜을 넣어주세요. 이제 공그르기를 해줄게요. 5강에서 배웠죠? 창구멍 시작과 끝 지점에서 바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구멍에서 두세 땀 더 들어간 위치에서 바느질을 시작해서 끝부분도 두세 땀 더 지나서까지 공그르기 한 후에 마무리 해줄게요. 실이 위쪽에 있으면 바로 아래쪽에 한 땀 이동해주세요. 또 바로 위쪽에 또 한 땀 떠서 옆으로 이동합니다. 반복한 후 실을 당겨 창구멍을 모아 마무리해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디에 바느질 되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실을 직접 옮겨보고 공그르기 해주세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공그르기 합니다. 공그르기 한 후에 당겨줍니다. 솜이 물리는 경우 손으로 눌러주며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3분의 2 지점까지 공그르기 해주세요. (3분의 2) 지점까지 공그르기 했으면 창구멍 주변에 빈 곳을 다시 한번 소량의 솜을 채워주어 몸통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번 더 다듬어 주세요. 창구멍을 채운 후 다시 나머지 부분도 공그르기 합니다. 끝까지 공그르기 한 후 끝 지점에는 두세 땀 더 바느질 한 후에 마무리 해주세요. 창구멍을 모두 마무리했으면 바늘에 실을 감아 매듭 지은 후 감추어 주세요. 수면 양말은 매듭이 잘 빠질 수 있어서 찝듯이 매듭 지어주는 방식으로 매듭 지으셔도 됩니다. 약간의 티가 날 수는 있지만 원단과 같은 색상의 실이라 거슬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좀 더 안전하게 매듭을 한 번 더 작업해 줄게요. 자, 몸통 공그르기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고요. 조금 더 힘내서 다음 시간에는 팔과 귀를 마무리하고 표정 수놓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미션도 잊지 마세요. 지난번 강의 몸통에 솜 넣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나요? 표정 만들기가 기대되니까 바로 작업에 들어가 볼게요. 귀는 저는 솜을 넣지 않을게요. 넣어주실 분은 넣어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팔에도 솜을 채워줄게요. 양쪽 끝을 차곡차곡 채워서 조물조물 주무르고 솜을 채운 다음 공그르기 해주시고요. 한쪽 끝에 솜이 채워지면 반대로 돌려서 또 채워주세요. 솜을 채워주었으면 공그르기 해주세요. 창구멍이 시작하는 곳에서 3땀 정도 이전에 시작해서 공그르기 합니다. 이제 방법은 많이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빠르게 해볼게요. 손으로 모양을 잡아가면서 공그르기 해주세요.
창구멍 쪽에 움푹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공그르기를 반 정도 해준 다음 창구멍 주변으로 솜을 더욱 채운 다음 다시 공그르기해서 끝까지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채운 다음 끝까지 바느질 해주고 창구멍에서 두세 땀 더 진한 위치까지 공그르기 한 후에 매듭 지어주세요. 조물조물 만져서 팔을 완성합니다. 반대쪽 팔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고요. 다음 코에도 소량의 솜을 채워주세요. 조물조물 주물러서 밑면이 납작한 작은 공을 만들어주세요. 코 창구멍은 별 모양으로 지그재그 바느질해서 입구를 모아줄게요. 당겨서 모아줄 거라 시작 매듭이 빠지지 않도록 두세 땀 제자리 감침질해서 단단하게 고정해준 다음 아무 곳에나 찔러서 당겨주세요. 쉽게 생각하면 실로 별 모양을 그린다고 생각하며 지그재그로 불규칙하게 찔러서 당겨주는 과정을 반복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예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아준 다음 찍듯이 매듭 지어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솜 넣기 과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인형이 예뻐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 힘내서 저와 함께 으쌰으쌰 해보실까요? 앞서 만들어둔 코를 준비해 주시고요. 코 위쪽으로 역삼각형을 그려준 다음 아래쪽으로는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나는 중앙에다가 요 세모를 그려주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여기 위쪽이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중앙에 그려주셔도 되고요. 역삼각형이 아닌 동그라미 네모를 그려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고요. 수놓아 주기 전에 얼굴 쪽에 위치시켜 봅니다. 저는 얼굴 중앙 아래쪽에 위치시켜 볼게요. 꼭 완벽하게 중앙에 위치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적당한 위치를 찾아보세요. 나는 좀 더 정확하고 싶다고 생각된다면 얼굴 앞쪽을 줄자로 재어보고 중심 위치를 체크한 다음 올려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표정을 어떻게 완성할지 대략적인 모습을 구상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검정 단추 2개를 준비하고 눈도 위치시켜 볼게요. 눈은 실로 수놓아 줄 거지만 눈 단추가 있으면 눈의 위치를 파악하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하늘색 단추로 작업을 하지만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은 검정 단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을 위치시켜 보고 시침핀으로 고정해 볼게요. 저는 코와 수평하게 하거나 코보다 눈을 좀 더 아래쪽에 둘게요. 이렇게 하면 순둥순둥한 곰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올려다보는 곰을 표현하고 싶다면
코를 위쪽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눈을 좀 더 아래쪽에 고정해 보세요. 그러면 올려다보는 곰이 될 수도 있고요. 중심이 아닌 살짝 틀어서 고정을 하게 되면 옆을 쳐다보고 있는 곰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위치시켜서 나만의 귀여운 곰을 만들어 보세요. 표정을 고정하고 나면 멀리서 꼭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고민 끝에 정면을 보는 곰으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되고 나면 코가 위치할 부분에 시침핀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제 코를 작업해 줄 텐데요. 실을 2겹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실을 길게 잘라준 다음 2겹을 바늘 귀 사이로 통과시킵니다. 당겨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른쪽을 찔러 왼쪽으로 이동해서 실을 당겨주는데 끝까지 당기지 마시고 고리가 남을 때까지 당겨준 후 고리로 바늘을 쏙 통과시켜 처음을 준비합니다. 살짝 당겨주고 수놓기 편하도록 방향을 돌려서 다시 오른쪽을 찔러 왼쪽으로 통과시켜주고 살짝 당겨주세요. 세게 잡아당기면 원단이 모아지면서 실이 들쭉날쭉해지고 처음에 예상했던 코의 모습과는 많이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단에 밀착되는 정도로만 당겨주세요. 그려둔 삼각 모양대로 간격을 좁혀가면서 계속 바느질을 반복해 줄게요. 끝까지 수놓았으면 여기서는 깊게 찔러 아래쪽으로 실을 옮겨주고 2겹의 실이 동일하게 잘 당겨질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위로 바늘을 찔러주는데 이때 코 끝에 찌르지 마시고 코 끝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늘을 찔러 뒤로 빼내주세요. 코가 끝나는 쪽에 바로 찔러 빼내게 되면 코와 선에 간격이 생겨서 끊어진 듯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뒤쪽에서 살짝 집어 매듭을 지어 마무리할게요. 벌써 귀엽지 않나요? 요 귀여운 코를 사진 찍어 인증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눈도 수놓아서 표정을 완성시켜 볼게요.
이제 앞서 결정해 두었던 위치에 코를 올려준 다음 시침핀으로 임시 고정해 둘게요. 멀리 보면서 신중하게 최종 위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흰색 실을 준비해서 아래쪽부터 공그르기 합니다. 저는 잘 보일 수 있도록 역시 갈색 실을 사용할게요. 코 안쪽에서 시작해서 실을 빼내주어 매듭을 감추어 주세요. 코 바느질 선에서 2mm 정도 올라온 위치에 바느질을 합니다. 얼굴 쪽에는 어디에 바느질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코를 올려둔 상태에서 코를 살짝 눌러 밀착시킨 후에 따라서 그려준 다음 바느질 해주세요. 눌렀을 때 맞닿는 부분을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 따라 그려주면 선 따라서 공그르기를 하면 되겠죠? 코 부분 바느질은 바느질 선에서 2mm 정도 올라간 위치에 바느질하면 됩니다. 코에 실이 나와 있으니 얼굴 쪽에 한 땀 바느질해서 옆으로 이동해주고 다시 코로 이동해서 한 땀 옆으로 바느질 해주고 반복할 텐데요. 가능한 최대한 바늘땀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코 바느질선 2mm 정도 위에 잘 보고 한 땀, 얼굴도 한 땀, 대여섯 땀 정도를 바느질하고 나면 코가 틀어지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체크하면서 바느질해야 코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체크해 보시고요. 다시 계속해서 공그르기 해서 끝까지 바느질 해주세요. 공그르기 후 실을 당겨주고 삐뚤어지지는 않았는지 또 확인. 바느질 되면서 불필요한 시침핀은 하나씩 제거해 줄게요. 다시 계속해서 공그르기. 또 당겨주고 확인. 코 부분은 바느질 선에서 2mm 올라온 위치에 공그르기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느질에 집중하다 보니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역시 미리 선을 그어주면 좀 더 작업이 편하겠죠? 계속해서 공그르기 해서 끝까지 바느질 해주세요. 끝까지 오고 나면 바느질이 시작한 곳에서 두세 땀 더 지나서까지 공그르기 해준 다음 매듭 지어서 마무리 해줄게요.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세 땀 더 바느질을 한 후에 마무리할게요. 매듭은 잘 감추어 준 다음 실을 잘라 마무리합니다.
좀 더 튼튼하게 한 번 더 매듭지어 줄게요. 이렇게 코를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눈을 작업해 줄 텐데 앞전에 결정했던 눈 위치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만들어둔 귀를 올려보고 완성되었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결정해 보세요. 자, 확정지었어요. 결정 후에는 눈 단추 아래에 그려줄게요. 저는 둥근 눈을 그려주었어요. 일자 눈을 그려도 되고 역시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그려준 후에도 멀리 보고 원하는 곳이 맞는지 다시 확인 후에 바느질 해줄게요. 두 겹의 실을 준비하고 동그란 눈을 수놓을 때는 중앙에서 시작해서 아래나 위쪽으로 수를 놓거나 다시 중앙으로 이동해서 나머지를 수놓아 주게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처음 시작은 같습니다. 실을 빼내주어 고리가 생기면 통과시켜 시작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계속 수놓을게요. 저는 위로 먼저 수놓을게요. 그려준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한 땀씩 수놓아 주세요. 실을 강하게 당기지 마시고 원단에 밀착될 정도로만 당겨주시고요. 두 겹의 실이 동일하게 당겨질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수놓을 때는 특히나 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모양을 보면서 작업해 주세요. 끝까지 바느질한 다음 이제 다시 중앙으로 실을 옮겨주고 계속해서 수놓아 주어 눈을 완성해 주세요. 저도 수놓는 것은 늘 자신이 없는데요. 예뻐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손길로 나만의 인형을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고 편하게 힐링하며 인형 만들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를 놓다 실이 모자란 경우에는 수놓아준 실 아래쪽으로 통과시켜 먼 곳으로 빼내주세요. 이때 실이 당겨지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고요. 저처럼 실을 짧게 남기지 마시고 조금 여유있게 남긴 후 매듭지어 마무리해주세요. 매듭이 짧게 남은 경우 바늘을 빼고 매듭 지은 후에 다시 바늘에 끼워 몸통 속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실을 연결해서 끝까지 수놓아 주세요. 끝까지 오면 끝 매듭도 역시 수놓아준 눈 아래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먼 곳으로 이동 후에 매듭지어 마무리합니다.
매듭 지을 때 실이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한쪽 눈이 완성되었어요. 반대쪽 눈도 똑같이 수놓아 줄게요. 눈 반쪽을 수놓았으면 다시 중앙으로 이동시켜 나머지를 수놓을게요. 반대쪽 눈도 수놓아서 완성하면 표정 만들기가 완성되었어요. 표정을 수놓고 나니 괜히 좀 더 정감이 가지 않나요? 오늘의 미션, 개성있게 수놓은 표정을 찍어서 인증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음 시간에는 팔과 귀를 연결해서 더욱 고음스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완성까지 으쌰으쌰 해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표정 수놓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나요? 재미있으신가요? 어떤가요? 힘드셨나요? 힘드셨다면 익숙하지 않은 바느질과 처음 하는 과정들이라 생소했기 때문일 거예요. 처음보다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하나씩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생기면 힘들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쉬워지면서 더욱 인형 만들기에 대한 재미를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귀와 팔을 달아서 곰을 완성해 줄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귀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귀 하나는 미리 작업을 해봤어요. 창구멍을 마무리하고 아래쪽을 모아주어 이렇게 완성해 줄게요. 귀는 창구멍 시접을 접어넣어 아래쪽은 감침질로 모아줄게요. 차근차근 접어놓고 손으로 꽉 잡아주세요. 손으로 모양을 잡아준 다음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빼내주고 지금부터는 두 겹을 모두 바느질해서 빼내줄게요. 양쪽 모두 바늘로 통과시킨 모습입니다. 당겨줍니다. 계속 아래로 이동하면서 감침질해 창구멍을 마무리해주세요. 가려질 부분이기 때문에 예쁘게 바느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잘 모아졌으면 귀 아래쪽을 접어서 앞쪽을 한 번 더 감침질 해준 다음에 앞쪽 접힌 양 끝을 모두 바늘로 통과해서 감침질 해주세요. 한 번 더 찝어내듯 매듭 짓는 방법 기억하시죠? 찝어서 매듭 지어준 다음 잘라주고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작업해주세요. 그런 다음 귀를 얼굴에 올려 시침핀으로 고정해봅니다. 모아진 귀도 벌어진 귀도 역시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원하는 곳에 위치시켜 보세요.
저는 이쯤에 고정시켜준 후에 좋네요. 위치를 결정했으면 빙 둘러 공그르기 해줄게요. 역시 공그르기 위치를 모르겠으면 시침핀으로 고정해주기 전에 이번에도 역시 펜으로 미리 표시해주세요. 귀 아래쪽을 빙 둘러 먼저 표시해주고 아래 바닥면을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 양쪽 모두 그려준 후에 머리에 올려서 꾹 눌러준 다음 맞닿는 부분을 따라서 한번 빙 둘러 표시해주세요. 시침핀으로 고정해주고 뒤쪽까지 그려줍니다. 반대쪽 귀도 표시합니다. 표시해 주었으면 매듭 지은 실을 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내주어 시작을 준비할게요. 귀에서 실이 나와 있으니까 귀를 눌러보고 머리 맞닿는 위치에 바늘을 찔러 한 땀 이동하고 다시 귀로 이동해서 한 땀 이동하고 고정해둔 귀가 빠졌으면 다시 제자리 잡아주세요. 다시 꾹 눌러 맞닿는 위치에 찔러 한 땀 이동하고 수면 양말이라 바늘땀이 티가 덜 나지만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촘촘히 바느질 해보세요. 공그르기를 계속 반복해서 전체를 빙 둘러 꼼꼼히 바느질 해줄게요. 바느질하기 편하도록 방향을 돌려가며 공그르기 합니다. 끝까지 공그르기 하고 첫 시작 지점에서 두세 땀 더 바느질 한 다음 매듭 지어 마무리할게요. 이제 매듭 짓는 방법은 확실히 익혀지셨죠? 바느질 후에 시침핀은 꼭 제거를 해주세요. 같은 흰색이라 깜빡하면 위험합니다. 한 번 더 매듭 지어 줄게요. 반대쪽 귀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시고요. 이번에는 팔을 달아줄게요. 귀를 달아주었고요. 너무 귀엽죠? 이제 긴 바늘에 실을 길게 해서 두 겹을 꿰어주세요. 표정 자수 놓을 때처럼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실을 접었을 때 30에서 40cm 이상 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팔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팔로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팔 안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표정 수 놓는 방법에서 배웠던 시작 방법으로 고정해 줄게요. 바느질 하기 전에 어디를 안쪽으로 할 것인지 미리 확인해 주세요. 팔 안쪽에 한 땀을 살짝 떠서 고리가 생기면 통과시켜서 시작을 준비해 줍니다. 그런 다음 매듭에서 살짝 옆으로 이동해서 팔 바깥쪽으로 실을 빼내주고 옆으로 2-3mm 정도 이동해서 다시 안쪽으로 빼내줄게요. 이렇게 작업해둔 다음에 몸통에 팔을 올려서 원하는 위치를 확인한 다음 바느질할 부분을 펜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표시해주세요. 표시해준 곳에 바늘을 찔러 반대쪽으로 빼내주세요. 바늘이 짧으면 목 부분을 살짝 눌러 빼내주시는데 손 조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반대쪽 팔도 안쪽에서 바늘을 찔러 겉으로 빼내주고 2-3mm 이동 후에 다시 안쪽으로 실을 빼내고 그런 다음 다시 바늘을 찔러 주는데 이때 실이 나온 그 자리에 바늘을 찔러 반대쪽도 실이 나온 곳으로 빠져나옵니다. 당겨주어 팔을 몸에 밀착시켜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바늘이 실이 나온 곳으로 계속 왔다 갔다 통과되기 때문에 바늘이 실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쪽을 왔다 갔다 잘 당겨 몸통에 밀착시켜주세요. 한 번만 바느질 하게 되면 쉽게 틀어질 수 있으니까 몇 번 더 왔다 갔다 바느질 해줄게요. 팔을 살짝 들어 올려 다시 바깥쪽으로 실을 빼내주고 다시 2mm 정도 옆으로 이동해서 팔 안쪽으로 빼내주는데 이때 실이 통과된 그곳에 그대로 다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반대쪽도 실이 나온 곳으로 그대로 빼내줍니다. 팔까지 통과시켜 끝까지 빼내주세요. 통과시켰으면 살짝 당겨서 튼튼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다시 반대로 한 번 더 똑같이 통과시켜 주세요. 반대로 갈 때도 역시 팔을 살짝 들어서 안쪽을 보면서 통과시켜 주세요. 팔 끝까지 빼내주시고요. 두 번 이상 튼튼하게 왔다 갔다 하며 팔을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팔을 달아주고 끝 매듭은 팔 안쪽에서 찝듯이 매듭지어 마무리 해줄게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살짝 찝어서 실을 빼내고 고리 통과 두세 번 반복 후에 매듭이 만들어진 그 자리에 바늘을 찔러 먼 곳으로 통과시킨 후 실을 잘라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팔과 길을 달아주어 곰이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좀 더 예쁜 곰 인형을 위해서 목에 리본 두르기와 꼬리 달아주기가 남아있어요. 예쁘게 리본 묶기 팁과 새로운 꼬리를 작업하는 방법을 담았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곰 인형을 만든 인증 미션도 잊지 마세요. 드디어 오늘 곰 인형이 완성될 텐데요. 빨리 완성해 보고 싶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도 정말 귀엽지만 조금은 밋밋할 수 있는 곰에 리본을 둘러줄게요.
리본 묶는 방법. 쉬우면서도 예쁘게 묶기는 은근히 쉽지만은 않은데요. 리본 예쁘게 묶는 방법 시작해 볼게요. 리본을 준비하시고요. 패키지의 경우 리본 모양은 랜덤으로 발송이 될 거고요. 트와인 끈이 될 수도 있겠고 양면 리본 또는 단면 리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리본 장식 하나로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다면 내 취향에 쏙 맞는 리본으로 바꿔서 묶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리본은 단면 리본으로 묶어주게 되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단면, 양면 모두 예쁘게 묶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리본 위에 인형을 올려준 다음 왼쪽이 위로 오도록 목에 한번 묶어줍니다. 묶어준 다음 왼쪽 리본을 접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준 다음 오른쪽 리본으로 왼쪽 리본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감으며 감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 접어 고리를 만들어주고 다시 해볼게요. 내려 접어 고리를 만들어 잡아줍니다. 이 리본을 여기 뒤쪽 고리 안으로 넣어줍니다. 천천히 모양 잡으며 당겨주세요. 고리가 큰 경우 리본 양쪽 끝을 잡아당긴 후에 다시 고리 리본 쪽을 당겨주고 반복해주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모양을 잡은 후 위로 향해야 할 고리는 위로, 꼬리 리본은 아래로 향하게 해서 다시 한번 잡아당겨 더욱 예쁜 모양으로 고정해주세요. 끝에 남아있는 리본은 적절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양쪽 리본을 모아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대로 놔두면 끝부분에 원단이 계속 풀어지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도록 처리해줄게요.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로 한번 지나가며 마무리해주세요. 불 끝부분이 아니라 불 아래쪽 파란 불로 지나가주세요. 불 사용 시에는 항상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리본을 잘 묶어주었고요. 트와인 끈으로 묶어주었을 때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트와인 끈이 더욱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취향은 어떤가요? 리본으로도 취향을 표현해보세요. 자, 이제 앞서 버리지 말고 보관해달라고 이야기 드렸던 뒤꿈치 부분을 준비해주세요. 코 도안도 준비해주시고요. 코 도안을 올려 따라 그려줄게요. 그려준 선에서 5mm 여유를 두고 잘라줍니다. 이제 바느질을 해줄 텐데 첫 시작 부분은 제자리 감침질을 해서 실을 단단히 고정해준 다음 그려준 도안 선 따라서 홈질 해줄게요. 홈질은 처음 나오는데요. 홈질은 쉽습니다. 바늘을 밑에 한번, 위에 한번, 밑에 한번, 위에 한번, 또 밑에 한번, 위에 한번 이렇게 찔러준 다음 실을 빼내 주시고요. 다음 실이 위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밑에 한번, 위에 한번 바느질해서 반복해 주세요. 이 작업을 시작 지점 바로 전까지 끝까지 해줄게요.
시작 부분까지 왔으면 매듭 짓지 마시고 그대로 당겨 입구를 모아주세요. 솜을 채워주세요. 넣어주다 보면 실이 풀어지니까 당겨주면서 풀리지 않도록 손가락에 감아 고정해둔 상태로 솜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넣어줄게요. 솜을 넣으며 조물조물 주물러주세요. 모두 채워주었으면 실을 잡아당겨서 입구 부분을 두어 바퀴 감아 바짝 모아주세요. 찝어서 매듭 지어주세요. 마무리하고 실이 남아있으면 실을 끊을 필요 없이 이대로 바느질할 위치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바느질 하셔도 됩니다. 자, 바느질 자리를 표시해 줄게요. 실이 감긴 위치에서 3mm 정도 올라온 위치에 해줄게요. 더 올라온 위치여도 상관없어요. 인형 엉덩이 중앙에 올려줄게요. 올려준 다음 시침핀으로 고정하셔도 되고 손으로 잡고 고정하셔도 되고요. 잡고 엉덩이에도 맞닿는 위치를 보고 표시를 해줍니다. 선을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요. 앞서 남은 실을 바느질할 위치로 옮겨주세요. 시침핀으로 고정 후에 공그르기 해서 붙여줄게요. 저는 손으로 잡고 해줄게요. 위치를 모르겠으면 눌러서 맞닿는 위치를 찾아서 한 땀, 일정한 간격 유지를 생각하며 꼬리도 한 땀, 맞닿는 위치 몸통 한 땀, 대여섯 땀 정도 바느질 했으면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공그르기 해서 붙여줍니다. 앞서 실을 당겨 모아준 입구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숨을 수 있도록 바느질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바느질 했으면 두세 땀 더 바느질한 후에 매듭 지어주세요. 이 방법으로 앞전에 작업했던 코를 달아두셔도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자, 꼬리를 달아주었고요. 매듭 지어 마무리 해주세요. 튼튼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두어 번 매듭 지어주세요. 드디어 인형이 완성되었는데요. 색연필로 볼터치를 넣어줄게요. 핸드메이드 인형에 보통 색연필이나 화장품 등으로 볼터치를 넣어준 걸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사실 그다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이대로 마무리를 하는 편이지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도 넣어볼게요. 색연필을 비스듬히 뉘어서 문질문질 은근하게 넣어주세요. 색연필을 세워서 넣게 되면
펜 선이 그대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낙서한 듯 지저분해지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뉘어서 문질러 주세요. 저는 소심하게만 넣어봤는데요. 더 진하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짠! 여러분들도 귀여운 곰친구가 찾아왔나요? 완성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즐겨주시고요. 만든 인형 친구를 사진 찍어서 자랑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앤 인형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전부 해본 과정이니까 실력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